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서원부터 우리가 이론상을 따르겠다 하고 큰 서원을 품어라. 그리고 성불하고 내가 부처가 돼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성불 제중에 큰 서원을 세워라.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서원이 어떤 한자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서자가 먼저 요건 아시겠죠? 이것도 이거 윗상자입니다. 말이 위로 뻗어나간다. 이거 와이파이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이 뻗어나간다. 말이 뻗어나간다. 좀 다른 식으로 그렸을 뿐이죠. 말을 하면 뻗어나간다. 예전 그 한자 보면 이런 식으로 기운이 나가는 걸 형상화해서 그려요. 기운이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한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어조사로 쓰는 말들이 단어들이 그 기운 나가는 거, 입에서 나가는 거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입에서 기운이 말하면 소리가 나간다. 또 기운이 나간다고 본 거예요. 소리가 나간다. 좀 위로 말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를 표현해 놓은 거고요. 자, 요거는 말인데 말씀 원자. 요게 지금 생략돼서 위에 남고요. 여기 이 축이 되는 그 글자는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 이게 이 부분만 얘기하면 뭐죠? 이게 끊을 절자죠. 끊을 절자. 이게 왜 끊을 절자인지 요거 한번 보시죠. 요 부분. 이게 뭐 같으세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죠. 이쪽은요. 이쪽은 손숫자. 이쪽은 우리가 지금 손가락 5개죠? 예. 1, 2, 3, 4, 5. 손가락 5개. 손수. 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손을 의미하는 손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골문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 각골문 보시면 그냥 이해돼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왜 끊을 절자인지. 뭐 같으세요? 도끼로 나무를 탁 끊었잖아요. 이게 각골문이 편한 이유입니다. 이거 보고 도끼 보이세요? 여기서? 뭔 짓을 해놓은, 이게 너무 멋있게 하려다 보니까 글자가 원형을 잃었어요. 근데 다시 이건 더 오히려 가깝죠. 예. 요게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요게 탁 막대기로 탁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탁 부러졌잖아요. 부러진 두 나무가 이어져 버린 거예요. 내려오다가. 이해되시죠? 요 부분이 이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끊어져 있어야 돼요. 끊을 절자입니다. 이게. 자, 말이 어떤 말이 맹세서자잖아요. 뭐 어떤 게 맹세냐? 도끼로 나무를 탁 끊어버리듯이 일도양단, 단호한 말이에요. 서원이. 한다 안 한다 딱 끊어서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하느님 뭐 법신불이시여. 뭐 어떻게 웬만하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 또 모르고요. 막 이런 게 서원일 수는 없잖아요. 뭐 부처가 되면 좋겠지만 꼭 뭐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뭐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는 건 서원이라고 안 하죠. 서원은 뭐예요? 단호하게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할 건지 말 건지 딱 끊어서 얘기하는 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이 단호하다는 게 딱 끊어서 말하는 그게 맹세다. 느낌 오시죠? 이 글자만 보면 이제 보이셔야 돼요. 도끼로 나무를 쪼개듯이 단호하게 한다 안 한다 딱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 마음에 이게 갈지자인데요. 갈지자 이렇게 마음심 해가지고 요게 뜻이라 그랬죠. 뜻지자. 그래서 뜻은 세우는 거죠. 입지랑 통하는 겁니다. 입지가 맹세예요. 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 곳이 딱 정해져야 뜻입니다. 어디로 가겠다고 정해져야 돼. 근데 마음에서 그냥 소리만 나고 있으면 뜻 의자죠. 이거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고민하는 중이지. 그러니까 따져보고 있는 중이 의고요. 따지다가 결론이 딱 나면 집니다. 맹세서자도 그거예요. 그 뜻을 딱 뜻이 섰을 때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결국 속으로 말하나 밖으로 말하나 아무튼 속말이죠. 생각이라는 게 속으로 소리 낸 거잖아요. 말한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뜻이라는 게 결국 뜻을 세운다는 게 맹세다.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내가 갈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걸 정확히 선언하는 거예요. 자, 단호하게 선언했으면요. 그 다음 그게 이제 원이 된다는 건요. 맹세 서자고 이게 서원할 원자인데 혀고 통하는데요. 한자를 보면 좀 표현하는 게 달라요. 이건 단호하게 끊어서 말한다는데 포인트가 있으면요. 지속성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도 되게 좋은데 딱 그 순간 그 마음이었는데 돌아서서 말 너무 세게 했나? 이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가 그거를 또 보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원까지 같이 쓰면 퍼펙트해집니다. 서원이라는 말이 아주 좋아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머리털에 눈 있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이게 지금 내려오다 머리털은 사라지고요. 요거 사라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눈에서 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머리 혈자가 지금 코를 그려놨죠 지금. 그렇죠? 이게 코였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스스로 자자가 됐잖아요. 근데 요 형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위에는 여기서 이제 머리털을 그렸던 이 머리털은 지금 사라지고요. 요 머리털까지 있게 되면 뭐가 되죠? 머리 숫자가 돼요. 머리털까지 그려놓은 이 머리가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때는 좀 눈을 강조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눈을 강조하느냐, 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글자가 다릅니다. 맛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머리입니다. 이게 머리. 여기 팔다리 붙어 있죠? 팔, 다리. 그래서 머리에 요거는 뭐죠? 머리 혈자가 됐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머리 혈자가 된 것도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게 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스스로 자자로 보면 코가 되기도 하고. 지금 원형까지 봐야 이게 콘지 눈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해서만 봐서는 사실 눈인지 콘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을 대표할 때 눈으로 대표할지 코로 대표할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머리 혈자인데 머리 혈자 요거는 팔다리다 사실은. 위에는 머리 숫자에서 요 두 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숫자, 머리 혈자 이렇게 비슷하게 이해해 두시면 요 두 점이 밑에가 붙어 있죠. 그러면 머리 혈이고 위에 붙어 있으면 머리털을 표현한 머리수고 밑에 있으면 팔다리를 상징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바위 밑이에요. 바위 밑에 그림 보시면 바위 밑에 이렇게 샘이 있는데 샘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물이 흘러나옵니다. 자, 이게 근원원자거든요. 그럼 뭐가 될까요? 합쳐서 보면. 이거는 단호한 뜻을 세우는 거라면 요거는 뜻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머릿속에서 계속 샘솟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야 원입니다. 나 검사, 판사 되고 싶어. 그럼 로스쿨 가야 되는데 포기하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뜻을 세웠다가 바로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또 되고 싶고 자고 나면 또 되고 싶고 나 의사 되고 싶어. 자고 나면 또 의사. 의학 드라마만 보고 계속 의사.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뜻은 세울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 엄청난 얘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샘솟아야 돼요. 이거는 몰입입니다. 끝없는 몰입. 거기에. 목표를 정해놓고 끝없이 몰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놓고 끝없이 몰입해 간다는 게 뜻이 섰다는 거예요. 뜻이 섰다가 넘어지면 입지라고 안 해요. 근데 항상 서 있으니까 입지라고 하지. 확립됐네. 완전히 자리 잡고 서 있네.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서 있는 그게 이제 원이에요. 서원하면 단호하게 선언하되 지속적으로 내가 그거를 원해야 됩니다. 갈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인배들이 욕심으로 이렇게 탐진치로 이렇게 욕심을 부리듯이 보살은 개정해 사막을 가지고 탐진치 소인배들이 욕심 부리듯이 그 이상으로 보살이 욕심 부리는 걸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도 욕심입니다. 다만 대승적인 욕심, 공적인 욕심이라서 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소아적인 욕심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른다면 대하적인 욕심은 원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 없으면 보살 못 됩니다. 욕심이 없다. 아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이래서는 보살 성불재중이라는 위대한 욕심을 세우는 자가 보살이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자나깨나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부처돼야지, 중생 구제해야지 이게 자나깨나 솟구쳐야지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없으면 보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원이고요. 한자를 알면 뜻까지 깊게 이해되시지 않나요? 요 맛에 한자 하죠. 자, 입정처, 이론상자리는요. 입정처가 이론상 서원문에 나오죠. 이론상자리는 입정처다. 입정처다. 무슨 말일까요? 입정이라는 건 선정에 들어가는. 이론상이 가부좌 틀고 선정에 들어 있을까요? 아니죠. 이론상 자체가 자성정이잖아요. 이론상이 본래 그냥 선정 덩어리예요. 이론상 자성이 본래 지혜롭다. 이론상이 지혜 덩어리입니다. 그냥 그대로. 원만 부족하니까 이론상 자리는 없는 공덕이 없어요. 이론상은 광명한 지혜가 들어있고요. 항상 깨어있는 무념의 선정이 들어있고요. 예, 이렇게 항상 공정하고 순리 자연하기 때문에 계율이 들어있어요. 그릇됨이 없음이 들어있어요. 계율 덩어리입니다. 이론상. 그래서 이론상은 입정처다 하는 거, 이론상은 선정 덩어리다. 그래서 그 자리인데 선정 그냥 늘 선정에 들어있는 자리다 이 소리입니다. 보시면 요것만 아시면 되죠. 이게 지금 전서가 이런 전서도 있어요. 요거를 해놨는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딘가로 들어가. 그래서 입구를 표시한 거고요. 들어간다. 요게 안 나온 게 이거죠. 요거는 처는 그때 했죠. 호랑이. 지금 호랑이가 요거 발이라 그랬죠. 요거 발을 멈추고 앉아 있는 곳. 발을 딱 여기서 발은 지금 멈췄다는 의미겠죠. 처니까 간다는 의미로 쓴 게 아니죠. 지금 처 머물러서 앉아 있다. 정은 뭘까요? 정은 일단 이게 집이죠. 요거 비슷한데 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쓸 때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전서에 오면 또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 원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은 원형이 집이에요. 집. 들립자가 아니고 집으로 돼 있어요. 집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고요. 집에 요 발을 정자죠. 발을 정자가 나옵니다. 이게 발을 정자예요. 결국 발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됐을 뿐이에요. 지금 이겁니다. 자, 이러면 뭘까요? 집에 어떤 이거는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지. 집에서 쉰다. 목적지까지 내가 걸어갔다. 그래서 발을 정자는 어떤 목적지, 어떤 성이나 목적지에 반란이 나서 바로 잡으러 가서 난을 진압할 때 발을 정자를 많이 씁니다. 가서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게 지금은 어지러운데 내가 가가지고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평정한다. 여기에다가 지금 행할행자 붙이면 정벌할 정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러 가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바로 잡다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간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가서 바로 잡겠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그리고 바로 잡은 상태에서 안식한다. 그래서 하나의 이 목적지가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하나의 거기서 내가 안식한다. 멈췄다는 의미도 되고 바로 잡는다는 의미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정일 때는 멈췄다는 의미로 봐야 맞겠죠. 바로 잡는다는 행위가 들어가면 고요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바로 잡고 난 뒤에 목적지에 도달해 가지고 안식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집가자의 이 부분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집면자를 그러니까 집에 머물듯이 목적지에 도달해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다는 걸 그리는. 이게 지금 그 안정정자죠. 정할정자. 이때의 발은 바로 잡으러 가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서 멈춰서 쉰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해 가지고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틱나탄 스님이 쓰시는 말인가요? 우린 이미 도달했다. 지금 이 순간 뭐 경이로운 순간. 우린 이미 도달했다. 이게 지금 선정정자 풀어놓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 집에 도달했다. 목표가 되는 그 집에 도달했다.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쉬면 된다. 이게 선정자리입니다. 그래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냐?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 이 안정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도 똑같죠? 발 멈추고 쉬어라. 더 할 게 없다. 그래서 선정에 빨리 드는 방법이 몰라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몰라 이제는. 그러니까 뭐 더 할 게 있으면 아직 안정에 없는 거죠. 갈급한 상태죠. 할 게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몰랍니다. 유의의 모든 마음들, 작용이 있는 유의의 마음들은 계속 우리를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알고 싶게 만들고 하고 싶게 만드는데 몰라 해버리면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로지 쉴 뿐. 그러면 육군이 쉽니다. 육군은 계속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자꾸 하자 그래요. 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움직이면서 정의를 양성하고 불의, 잘못된 거, 천지팔도에 어긋난 것만 안 하면 되는 거고 쉴 때는 확실하게 육군을 다 날려버리고 육군 전체가 잡념이 됩니다. 잡념을 날려버리고 일심으로 딱 쉬면 돼요. 그럼 그 입정처고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둥글어서 조금 더 하자가 없는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여러분 선정에 들어있다가 밥 먹어야 되지 않나? 깨진 겁니다. 찌그러진 거예요. 또 선정에 들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하고 또 이제 낮에 품었던 한이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뭔가 올라옵니다. 자꾸 무의식에 있던 업이 올라와요. 그 돈 내가 꼭 받아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오면 이론이 아니죠. 찌그러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선정에 드는 비결이요. 이론상을 유지하는 거, 마음이. 그래서 선문답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부처가 뭡니까? 호떡. 동그란 호떡. 모르겠는데요. 호떡 터졌네. 잼이 새 나왔잖아요. 터졌잖아요. 방금 전에 그 고요한 정신이 오롯한 상태, 그 말하기 직전 그 상태가 입정처예요. 모르겠는데요. 한 생각이 탁 나오면 탐진치가 딱 일어난 거죠. 나 부처 되고 싶고 부처 못 돼서 죽겠고 아무튼 부처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 어리석음에 모르겠다랑 이건 달라요. 일체를 몰라 하고 놔버리는 내려놓음에 방하착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내려놓음에 몰라는요. 돈공입니다. 오물교에서 말하는. 단박에 돈망이고요. 단박에 잊어버리면 뭘 모르는지 아는지 단박에 잊어버리면 바로 무의의 공적영지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유의의 육군작용에 떨어져 버립니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선정에 드는 표준도 이론상이다. 지금 마음이 둥글둥글해서 조금 더 하자가 없이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있다면 거기가 정신 수양에서 닦아야 할 그 정신자리입니다. 오롯한 우리 공적영지의 정신자리. 자, 그런데 또 하나요. 이론상 자리는 특징이 상주불멸이. 둘씩 끊어서 볼게요. 상주. 영원할 상자죠. 항상 상자죠. 항상 머물고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상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신경에서. 이 공자리는 불생불멸이다. 근데 이 공자리에서 일체 육군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체 대소유무분별의 세계가 언어명상의 세계가 이 공자리로 이론상자리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공이지만 안에 육군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고 원이요. 이 육군이 올바르게 쓰이면 동그랗게 쓰이면 정이요. 찌그러져서 모난 마음으로 쓰면 다 사가 된다. 공원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상주불멸이라는 이 자리가 상주불멸이라 갈무리했다가 스물은자 은 펼쳐내고 현 육군을 숨겼다 펼쳤다 하는 걸 자유자재로 한다. 온 우주를 갈무리했다 펼쳤다 자유자재로 한다. 그런데 그 자리는 상주불멸이다. 없어질 수가 없다.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이고요. 자, 상자부터 볼까요? 항상 상자.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글자인데 각골문에 보면요. 항상상의 핵심이 되는 게 요거예요. 이게 지금 오히려 상자라고 하죠. 높일 상자, 숭상할 상자, 오히려 상자. 이게 뭐냐? 집이에요, 집. 집입니다. 집에 이렇게 창문도 있죠? 입구도 있고. 이게 뭘까요? 지붕으로 얹은 기와나 이런 초가집이면 풀. 이 지붕이에요, 지붕. 그러니까 높은 지붕을 보면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숭상할 상, 높일 상, 오히려 상으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 의미는 그냥 높은 지붕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
요거. 손 아닙니다. 이거는 수건건자예요. 수건건자죠. 그래서 자, 막대기 빨래 넣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 막대기에 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건 천을 의미해요. 꼭 수건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장막이나 천이나 다 한자에서 이거는 다양하게 씁니다. 어떤 막이요. 막을 친다. 천막, 장막, 막사. 그러니까 이 우리가 치마같이 두르죠. 이것도 막인 거예요. 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집에서 늘 입는 치마. 집에서 늘 입는, 그러니까 남녀 구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하의. 집에서 늘 입는 치마. 그래서 평상복을 말합니다. 늘 입는 평상복. 요즘 같으면 집에 가면 뭐 입으세요? 추리닝 같은 거. 늘 입는, 집에서 입는 평상복. 그래서 영원할 상자가 된 거예요. 늘 입다 해서 늘에서 영원까지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일상도 되잖아요. 평상복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요 글자에다가 이게 원래 옷을 의미했던 건데 지금 영원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항상하다는 의미로 쓰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옷 의자를 써가지고 치마상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치마인데 원래 이 글자인데 지금 이 글자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니까 하의를 의미하던 이 수건건자 대신에 요 옷 의자는 보통 상의를 의미하는데 상의를 의미하는 걸 갖다 해놓고 치마상자라고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치마상자인데 사람들이 이게 옷인 줄 모르니까 옷 의자를 써놓고 치마상이라고 읽는 거예요. 요거는 상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모자에 해당되고요. 요게 뭐예요? 옷깃. 여기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러는데 옷깃을 스치려면 인연이어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스쳐요? 그렇죠? 뭘 했으면 스쳤을까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항상 상자 하나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복인 말이에요. 평상복인데 늘 입고 지긋지긋하게 저것만 입는구나 하게 늘 입는 거죠. 그래서 상주 그러면 주는요. 요게 불동 요 심지입니다. 심지. 밑에가 이렇게 그 등 있죠? 등에다 불 켜는 거예요. 불꽃 심지 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 켜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밤에 불 켜면 그럼 우리가 사람 사는 줄 알잖아요. 저 집에 사람 살아 안 살아? 죽어해 안 죽어해? 누가 불 켜던데? 그러면 사는 거죠. 이게 주인 주자가 된 거는 좀 달라요. 이게 주인 주자는요. 요 점 하나가요. 쉽게 말하면 이론상 같은 걸로 본 겁니다. 우주의 중심점. 그러니까 어느 한 조직의 센터죠. 중심점. 중심점이 왕노릇하죠. 한 점이요. 그 꼭지점을 말해요. 한 조직의 꼭지점. 그러면 그 양반이 주인이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그 동양에서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이게 태극이거든요. 이 점 하나가 위대하다 해서 클테짜 할 때 태극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 점에서 우주가 나왔는데 그 점에서 그 점이 우주가 거기서 나왔으니 얼마나 위대하고 커요. 그 한 점이 왕노릇까지 하면 동양에서는 왕노릇하면 그 점 황극이라고 그래요. 임금 노릇한다고. 자, 그러니까 한 점이 왕노릇까지 하잖아요. 제일 꼭지점이 되는 그 자리에서 권력이 펼쳐지니까 주제주, 임금주 그런 겁니다. 한 모임의 주제자, 주, 임금주 이렇게 좀 다른 의미로 쓰이죠. 원래 모양은 여기 뭐죠? 이게 등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쓰이게 됐다. 그래서 상주는 영원히 이 이론상은 우주에 불 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주하고 있다. 사라질 적이 없다. 사라질 예정도 없다. 그럼 불멸은요? 멸자는 예전에 했죠. 불자 좀 알아볼까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글자가. 지금 이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요거 적을 소자 막 하나 긋고 적을 소자 해놓은 것 같지만 여기서는 요게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원형이에요. 요게 땅입니다. 땅. 하늘이 아니고 땅이에요. 땅 속에
이렇게 싹이 났는데 뿌리를 내린 요 싹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이렇게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그려도 요 안이 불자입니다. 땅 속에서 뭔가 뿌리가 났는 상태예요. 뿌리는 났는데 땅 속에 있겠죠, 아직. 땅 위로 못 올라가서 안이 불자 그럽니다. 땅 위로 못 올라와서 안이 불. 아니다. 그러니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아직 땅 속에 있다. 아직 못 올라왔다. 그게 안이 불자입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딱 거기 정해져 그 선을 넘치지 않을 때, 그걸 뚫고 올라오지 못할 때 안이 불자를 써요. 이게 지금 저기 백두산을 불암산이라고 부르죠. 제가 분석한, 누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 불암산 할 때 안이 불자 쓰거든요. 천지 물이 안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선에서 일정 수준 안에서 이렇게 안 넘칠 때 그 안이 불자를 많이 씁니다.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뭐 하나 보고 이름 붙일 때도 다 의미가 있어서 붙인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자 푸는 방식은요. 많은 분들이 뭐 육서, 뭐 형성, 가차, 전주 하는데 그런 거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자분들은 흔히 뭘 했죠, 제가? 학자분들은 흔히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물수와 이쪽 변과 이쪽 글자가 나오면 한쪽은 소리, 한쪽은 뭐 의미 해서 퉁쳐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음을 조합해서 쓰더라도요. 형성 문자니 해가지고 한쪽은 음이 되고 한쪽은 소리 되고 그때조차 의미를 그 안에 의미를 담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카콜라 가구가락이라고 그래요. 머신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라 하지만 그 안에 의미를 담는 건 한자 만드는 분들이 예전부터 기본이에요. 근데 쉽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쪽은 소리를 댔고 이쪽은 의미를 댔네 하고 형성 문자네 하고 넘어가요. 육서의 근본 원리를 존중하되 형성 문자 안에서도 회의 문자,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 못 찾아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도 도망 안 갑니다. 한자 만든 분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아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느 경우 이게 소리입니다 하고 도망간 적 없죠? 다 풀어드렸죠? 자, 물입니다. 물로요. 각골문은 요거예요, 그냥. 창으로, 도끼로 불을 끈다. 여기 지금 불화자. 이게 불화고요. 여기 이게 도끼입니다. 자, 도끼 모양이 지금 이래요. 이해되시죠? 여기 손 안 빠지라고 있는 거예요. 여의봉처럼 끝에 창을 멀리 이렇게 해두르다 보면 손에서 놓칠 거 아니에요. 창이 손에서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걸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걸리는 거예요. 위아래 걸리게. 여의봉도 이렇게 하면 놓치겠죠, 싸우다가. 여의봉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이러니까 자유자재로 휘두르죠. 손에서 안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창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창인데 위아래 놓치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는 점이 되고 이쪽도 아래에서 이렇게 과장돼서 그려지면서 원형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이게 창과자가 된 이유입니다. 이거 봐서 창이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끼 같은 걸로 불을 끄는 겁니다. 뭐 물기를 내 가지고 끄든지요, 그렇죠? 물을 끌어다가 불을 끄는 것. 그래서 불멸이라는 거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듯이 소멸되지를 않는다. 항상 불을 켜고 있고 정신의 불을 항상 공적영지의 광명이 불 켜져 있으면서 소멸되는 법, 꺼지는 법이 없다. 근데 이거를요. 지금 우주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이 우주를 상상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우주라는 건 여러분의 우주죠. 밖에서 찾으시면 없어요. 여러분 소우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꺼지지 않은 불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공적영지의 광명입니다. 그럼 내 우주에서도 지금 꺼진 적이 없어야죠. 아니 그 대종사님이 얘기해도 대종사님도 자기 우주 보고 얘기한 거예요. 내 우주를 보니 이러니까 온 우주도 이렇겠구나 하는 거지 자기 우주가 기본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육군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뭐 타심통 해가지고 잠깐 접속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살 수는 없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그거 되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육군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제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만나지 실제로는 나는 내 우주만 보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우주에 접속해도 내 우주, 내 육군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신다면 나는 내 우주밖에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럼 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내 우주 안에 상주불멸한 그 자리 뭐냐? 이거 알아내시는 게 견성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자, 성주계공. 그런데 이런 상의 세계는 상주불멸인데 이런 상에서 펼쳐지는 이 대소유무의 세계. 생겨나고 무 사라지고 생겨나고 소멸하고요. 여기는 생겨나고 소멸이 있죠. 생겨났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소멸했다가 이 자리는 상주불멸.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상의 세계죠. 항상 하는 상의 세계. 이쪽은요. 무상의 세계죠. 무상의 세계. 그러면 무상의 세계의 돌아가는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주계공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무상의 세계만 그려볼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양이고 발산한 건 양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세력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지죠. 쪼그라들수록 힘이 커지죠. 음의 세계입니다. 음양이 서로 지금 상승해요. 지금 음이 이기면 양이 지금 없죠. 쪼그라들어 있고. 양이 이기면 음이 쪼그라들어 있죠. 자, 이래가지고 음양이 서로 이기면서 가면 요거를 지금 펼치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지금 하나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한반복이죠. 양이 이겼다가 발산했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과 가을은요.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낮이 길어집니다. 하지, 찍고, 정점 찍고, 이번에 동지 찍었죠, 우리? 동지 찍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무한반복입니다, 우주는. 태극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우주 이렇게 굴러간다는 게. 무한반복입니다. 그게 성주계공이에요. 자, 봄에 해당되는 게 만물이 이루어진다. 성. 여름, 주. 머물다. 가을쯤, 괴. 무너지기 시작하다. 쪼그라들죠. 성. 우주가 만들어져요. 주. 성장해요. 성장하면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쪼그라들어요. 괴. 공. 우주가 사라지더라. 여기가 공. 추나추동의 불교식 표현입니다. 성주계공이. 한번 볼까요? 성주계공. 성요. 이거 이제 아시죠? 뭐겠어요? 요거. 도끼요. 여기는요. 요게 정자죠. 정이 뭔지 아시죠? 정. 못이에요, 못. 이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윗부분만 그려놓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이에요. 목표 지점. 우리 뭐죠? 앞전이라고 하는 이게 못 같은 걸로 목표 지점 표시하죠. 목표 지점에 가서 바로 잡겠다가 지금 발을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발을 정 여기 이게 사실은 한일자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못이에요. 못 정자예요. 원래. 그래서 각골문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룰성자. 어떤 목표 지점에 가서 무기를 들고 목표 지점에 가서 목적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 난리를 바로잡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똑같아요. 아까 발을 정자는 바로잡으러 가는데 초점을 뒀다면 이거는 무기 들고 가서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거죠. 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했다. 이룰성자입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가서 무기로 반란을 제압했다. 공을 이루었다. 그래서 딱 성공, 공을 이루었다는 거랑 딱 어울리는, 원래 이제 반란을 진압하면 공로를 세운 거거든요. 공로를 세웠다. 목적을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이고요. 주는요. 아까 했죠. 예, 아까 했죠. 자, 예. 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머리까지 그려볼게요. 여기 지하철 가면 이거 다 있습니다. 이런 표시. 지금도 각골문 쓰듯이 똑같아요. 이런 표시 보셨죠? 지하철 가서. 각골문이랑 뭐가 달라요? 실제 각골문도 이래요. 의자에 앉아있는 거 그릴 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의자 그리고 그래요.
예전 각골문 한자 그게 낯설지 않다. 그 사람의 보는 눈이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주는 우주가 어느 정도 완성을 이루고 머물고 있다. 그 상태로 지속하면서 계속 번창해 가고 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뭐 더 팽창해 가면서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런데 성주는 좋은데 괴공은 슬프죠. 괴공은 슬프잖아요. 이제 우주가 쪼그라듭니다. 우주가 그 성장해 가다가 멈추고 쪼그라든다. 근데 지금 현대 그 우주로 보면 지금 우주는 팽창 성주까지는 맞아요. 불경이랑 팽창해 가는데 괴공은요. 모르겠어요. 왜 우주가 팽창해 가다가 더 팽창하다 터져서 죽을 수도 있고 쪼그러져서 죽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팽창 여러 가지 속도로 볼 때 더 팽창할 것 같은데요. 근데 상관없는 게 팽창하다 터져 죽건 쪼그라들어 죽건 무너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생명력이 쪼그라들었잖아요. 이제 살 수 없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어느 별들을 봐도 별도 그래요. 별도 성주 머물다가 탄생해서 머물다가 커지다가 쪼그라들어서 그렇죠. 쪼그라들어서 죽는 별도 있고 터지는 별도 있어요. 아무튼 결국 사라진다. 성주 괴공. 이해되시죠? 별도 이 순서를 밟는다. 그러니까 온 우주도 이럴 것이다. 이게 불교의 우주론입니다. 성주 괴공이. 그래서 괴는 뭘 그려놨냐? 공은 뭐 잘 아시죠. 그런데 괴는 새로 등장했죠. 흑토 빼고 이거 볼까요? 이거 지금 모자 같은 거라고 했죠. 이게 옷 있자는 거 아시겠죠? 옷깃. 그렇죠? 옷깃. 요 부분은 지금 이겁니다. 요거 뭐게요? 아까 감깨잖아요. 물 숫자. 물이에요. 이거는 그럼 뭘까요? 눈이요.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슬퍼서. 뭔가 이렇게 뭘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재밌죠. 이 무너질 괴자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 흑토 빼고 보면은 사람이 슬퍼서 그냥 속으로 그냥 그 무너지고 있는 상황, 슬픔에. 이것만 해도 품월해자입니다. 속으로 뭔가 아픔을 품고 있는 거지. 슬픔을 속으로 품고 있는. 왜 옷 속에다 그려놨냐? 그런 의미 됐어요. 옷 사이에 그랬죠. 속에다 품고 있다. 지금 이 슬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게 그러면 모자 쓰고 울고 있는 사람으로도 되죠. 모자 썼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사람.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게 한자에서 옷이자는 그냥 하나로도 옷이거든요.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사람을 그려놨다도 맞는데 옷 속에 그려놨죠. 울고 있는 눈물 흘리는 눈을. 속으로 울고 있다라고도 보셔야 돼요. 속으로 울고 있다. 이걸 비슷한 한자가 이걸 알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충. 그럼 보세요. 이 충은 이것도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요. 옷솜 사이를 말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옷 속을 의미할 때 이렇게도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모자 쓰고 뭐 중자가 모자 쓰고 상의를 걸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게 속마음 충자예요. 속충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속으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모자 쓰고 옷 입고 울고 있다가 아니라 옷 속을 의미한다고요. 저렇게 그려놨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도 뭐 다 가능하니까 제가 열어놓고 보시라고.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속으로 울고 있는 그 마음. 슬플 해자입니다. 품을 해자죠. 여기서는 품을 해자인데 슬픔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심자를 더하면 슬플 해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흑토자를 해놓으면요. 무너질 괴자가 돼요. 이거 재밌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를 흙이 무너지는 거랑 지금 연계시켜요. 속에서 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흙이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해놓은 무너질 괴자인데 아주 그 인간의 감정과 지금 연계해서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괴자.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이 느낌을 가지고 이 괴자를 봐주세요. 무너져 내리는 감정과 지금 흙을 연계시킨 거예요.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무너질 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가는 거죠. 우주가.
그리고 공. 그러면 자, 굴인데요. 굴에 이쪽과 저쪽이 연결되어 있는 터널이라고 그랬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산이 있으면 텅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흙이 없는 곳이죠.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제 못 살고 텅 빌 때가 온다는 게, 우주가 텅 빌 때가 온다. 그랬다가 다시 또 탄생하고, 우주가. 이런 우주론, 불교의 우주론에서 나온 겁니다. 성주계공. 자, 그러면 우주가 성주계공인데 재밌는 게 이 음양상승이잖아요. 양이 결국은 성주계공이라고 하지만 양이 상승하고 음이 쪼그라드는 것뿐이거든요. 결국은.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결국은 봄과 여름, 양이 솟구치는 계절과 가을과 겨울, 음이 쪼그라들게 하는 계절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이 기본인데, 음양이 이렇게 돌고 도는 중에 선한 인과가 씨앗 상태에서 열매를 맺고 악한 인과가 열매를 맺는 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은혜, 이쪽은 해로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계공으로 돌고 도는 우주에서 은혜 플러스 쪽으로 은혜의 복덕을 쌓을 것인가, 해를 끼치는 죄악을 쌓을 것인가 따라서 진급하고 강급하고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진급할 거냐, 강급할 거냐, 랩업할 거냐, 다운될 거냐. 그래서 이 은은요, 별게 아니라 씨앗 인자죠. 씨앗 속에 큰 대자. 씨앗은 작은데요, 작은 씨앗 안에 큰 게 숨어 있대요. 점점 이놈이 커져서 터져요. 마찬가지로 이게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씨앗이 있다는 건요,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뭘 터져 나오게 할까요? 사랑이, 자비요, 보은하는 마음이요,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남을 살리고 싶은 측은지심이 계속 터져 나와요. 내 속에서.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이론상의 씨앗이 있어서 계속 마음에서 터져 나온다는, 계속 커진다는, 막을 수가 없어요. 터져 나와가지고 남한테 은혜가 베풀어진. 우주도 그래요. 이론상도 이 은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주 모든 그 억조 창생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을 깨닫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한테서 똑같은 현상이, 은혜가 계속 터져 나와서 주변에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진급할 수밖에 없다. 성불재중을 계속 더 닦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해는 뭘까요? 요게 집이 아니고요, 들입자예요. 각골문을 보면 들어간다. 자, 이 글자를 보시면 해로움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각골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요. 이걸 뭘까요? 스크래치입니다. 말을 어찌나 이쁘게 했는지 말이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서 스크래치를 쫙 남겨요. 이해되시죠? 해롭다는 게 뭐냐? 말로 상대방 기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상대방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해자 보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상처를. 상대방이 이렇게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오늘 10번 채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무튼 계속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말을 통해. 그게 상대방한테 말이 들어가서 속에서 상처를 남기는, 해롭다. 은과 해가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만 보셔도 은혜가 선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